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27년 동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영어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보통 한 20년 전쯤에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10년 동안 배우는데도 영어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다, 영어 회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어민들 많이 초청하고요, 교포들도 많이 초청해서 여기 한국에 와서 학생들 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제 배치가 돼서, 물론 고등학교도 있지만 영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해갖고 영어 회화가 될 수는 없죠, 사실. 일주일에 보통 5일 정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일주일에 1~2시간 갖고는, 물론 이제 그 예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원어민의 숫자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학원도 다니잖아요. 학원도 다니는데, 학원 다니는 시간하고 학교 다니는 시간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7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을 꾸준하게 이제 가르쳐서 내놓은 이제 결과는요,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일단 우리가 직접 문장을 써서 하는 공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문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단어도 그냥 읽기 정도, 그 정도고, 문장 구성 같은 것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문장을 만들어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 읽기, 듣기,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이 정도 수업에만 치중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듣기 실력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원어민 수업을, 특히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영어 실력이 탁월하게 뛰어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보습학원에서, 영어 전문학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운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한계는 있죠.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애들이 또 영어 회화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써서, 생각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저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걸로만 단편적인 영어는 이제 할 수 있겠죠. 몇 살이냐, 어디 출시이냐, 이 정도만 하지. 사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냐,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이런 문장은 거의 잘 못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답변도 하기도 되게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도 보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수업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보고서는 이건 무슨 뜻이다, 문장 보고서 이건 무슨 말이다, 이런 식의 학습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어렵죠.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되게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가면 중학교 수업은 더 엉망이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가령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이런 명사절, 접속사, 대명사 이런 거 가리키는데 용법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영작, 그러니까 작문할 때 틀리지 말라고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문법 배우는 이유는 글 쓸 때 틀리지 말라고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 영어에서는 주로 가리키는 게 용법, 투부정사의 용법으로 다른 것을 고르시오, 현재 완료 용법으로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법을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영어를 더 못하죠. 가령 이제 진주어가지고 문장 가르쳐 놓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로 문장 맨 앞에 나오는 이시 다른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고르시, 이렇게 나오는데, 차라리 그렇게 내는 문장 말고 그냥 영작을 한 4~5문장 내면은 학생들이 이게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면은 이걸 또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은 택하지 않고 학교 시험 문제 내는 그 방식으로만 그냥 채택해서 애들을 가리키니까 아이들의 영어 사용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용법 문제요? 이건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그 문법 용법 문제를 지금도 학교에서 내고 있습니다. 뭐 관계대명사 대시 뭐 관계대명사 아니야 뭐 접속사냐 이런. 근데 솔직히 이런 걸 배워갖고 영어가 된다면 뭐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런 거 배워갖고 영어가 되나요? 사실 학교 선생님도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잖아요. 말로 하는 거는. 근데 본인도 말로 잘 못하는데 잘못 배워서 옛날에. 근데 그걸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뭐 학교 시험에 뭐 서술형 해갖고 뭐 30% 40% 낸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영작 문제는 한 두 문장, 뭐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머지는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거네요. 그게 무슨 서술형입니까? 그건 서술형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제발 그 용법 문제 이런 거 차라리 그냥 해석이 다른 것을 고르시 이렇게 해서 용법 이런 거 가르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학생들이 좀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뭐 영작하고 뭐 시간이 애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씀하죠? 애들 많다는 건 핑계고요. 일단은 가령해서 뭐 가주어 진주어 문장에서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쓰라고 한 10문장 정도 이렇게 건네주고 서로 아이들끼리 답 맞춰보면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거 있으면 서로 답이 틀리면 손 들고 가서 직접 보고 맞춰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장 가지고 서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가리키고 그러다 보면요. 영어 회화 능력을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아서 그렇죠. 해보지 않아서가 가장 큰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선생님들이 배웠던 그 방식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 정말 오래된 그 구식의 영어 학습 방법을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용법 문제 가르치지 말고 영작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요. 독해하잖아요. 독해하는데 독해 문장이 나오는 거 이건 투부정사다. 이건 동명사다. 그런 거 뭐하러 가르칩니다. 뭐하러 가르칩니까? 그냥 단어만 알고 그냥 해석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면 이제 그걸 왜 분석을 일일이 이렇게 해갖고 이건 뭐 접속사고 관계대명사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고등학교 가면 그냥 고등학교 가서 애들 뭐 입시에 맞춰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십시오.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그런 학습 방법을 좀 지향하시고 학생들이 정말 실생활에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어 방식으로 좀 가르쳤으면 합니다. 학교가 바뀌면요. 학교에서 바뀐 영어 방식대로 학원도 그대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또 학교 시험에 이제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용법을 가르치니까요. 학원에서도 그대로 용법 가르쳐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지금 뭐 20년, 30년 동안 뭐 전문가가 나와서 뭐 영어 회화가 왜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 교수를 한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가르쳐 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제가 27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가르쳐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던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